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현존감으로 읽는 금단사백자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존감으로 그동안에 그 불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사백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남종을 열었다고 하는 남종 도교, 남종 선도를 열었다고 하는 장백단 진인이 쓴 글이라고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연구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그 후대인 백옥섬 선생이 쓴 거라는 얘기가 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을 백옥섬 선생이라고 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백옥섬 선생은 그렇게까지 도가 깊이 가신 분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존중하는 뜻으로 선생이라고 붙일 뿐 선인, 진인 이렇게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도는 남종, 북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종이 정통이고요. 실질적으로 북종을 열었다고 하는 왕중양 선생은 그 장백단 진인보다 한 100여 년이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족보를 날조해가지고 무슨 사형제라는 식으로 붙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중양 선생이 활동할 당시는 장백단 진인의 제자의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한 레벨로 올린 것은 백옥섬 선생이 자기가 이제 그 남쪽 지방의 선도를 다 자기 담당으로 해가지고 가장 그 당시에 컸던 전진도 용문파의 그 남방 어떤 지부장 이런 거가 되고 싶어가지고 날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백옥섬 선생은 신소파나 이제 그 뇌문이라고 하는 그런 벼락을 관련하는 그러한 문파에서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통 선도를 배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추경에 그 주의 석창강 중에 주석을 단 것도 백옥섬 선생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금단사백자는 그 백옥섬 선생이 장백단 진인의 글들을 요약 정리한 것,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존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에 그 했던 현존감으로 읽는 수심결과 신신명, 이 영상을 혹시 안 보셨으면 이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듣지 않더라도 앞부분에 이 파트, 현존감에 대한 파트만큼은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종으로 알려진, 정확히는 정통선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감수를 했습니다. 원래 원전은 장명한 선생이라고, 저한테는 이제 사백 그 스승의 그 사형, 원래는 이제 친형입니다만 그렇게 되시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해서 김진명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도입부로 이제 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요 도표를 넣었는데요. 요 도표는 그동안에 거의 발표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 거가 제가 남종 공부를 하면서, 남종선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하나의 도표로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것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한 서적에 동일하게 해석을 해서 올리신 분이 하신 분이 청나라 당시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 금단사백자거든요. 밑에 써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 도표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남종 또는 도교 연금술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막히게 돼요. 진토는 진연을 사로잡고 진연은 진홍을 누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진토는 뭐고 진연은 뭐고, 그리고 사로잡는다, 누른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요 도표를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정기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은 이제 물에 속하고 신은 불에 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그 감리가 주제를 하면 이것이 후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곤이 주제를 하면 선천이 됩니다. 그래서 후천을 선천으로 돌리는 그러한 것이 그 금단도라고 불리는 연금술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식작용이죠. 인식작용,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요 불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생리기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기전을 정을 다른 말로 도심이라고 하고요. 생각이나 사유나 감정 이런 것을 느끼는 어떤 인식작용, 정신작용 이런 것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도심이라는 것이 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닦는다 해서 그 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좀 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도라는 것은 그냥 자연이란 뜻이에요. 자연 생태계란 뜻입니다. 이것은 문화 생태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심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우리의 문화, 문명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요. 도심은 야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생이라 그러면 뭐 자연이 푸르고 밸런스를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뜯어먹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이란 것이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생태계, 야생이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약하면 뜯어먹히는 그러한 식의 자연 법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특이하게도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적 약자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많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때 이 도심에서는 다 일찍 죽을 거예요. 인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무리에서 떼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심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을 찾아가는 게 인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이 절대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후천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선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겠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문명의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그냥 창밖 너머의 자연을 좋아하는 것이지, 야상에서 그렇게 그 문명의 그것을 혜택을 안 받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코로나를 구한 건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도심과 인심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도심은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런 동물적인 부분 또는 그냥 생명체적인 부분, 어떤 생물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남을 보살피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윤리나 도덕을 생각하는 인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이 있을 때 이 도심 속에 보면 이 도심은 어두워요. 우리의 본능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면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은 밝아요. 그래서 명료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심과 도심에서 인심은 바깥이 밝고 안이 어둡습니다. 도심은 바깥이 어둡고 안이 밝다 보면 굳건합니다. 굳건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본능에서 나온 어떤 욕망 같은 것은, 이런 욕망, 욕구 이건 되게 강합니다.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그런 게 나한테 있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훅 올라와서 내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분노에 휩싸인다든지 큰 애통에 빠진다든지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요 안에 있는 양이요, 요것을 혼백 중에 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랑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진지, 여기서 진리의 지혜란 뜻이 아니에요. 굳건하게 그냥 그 동물답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표현됐는데, 도교에서는 이 정이란 단어가 단순하게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작용의 대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정물이라고 하면 이게 정신작용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안에 보면 이게 바깥쪽이 단단하고 안에가 비어 있거든요. 그럼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판 같아서 우리 이렇게 빨판이 벽에 붙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면 딱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우리의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현존감은 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대상에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알아차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판 같은 것이 대상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요거라면 그 안에 있는 빨판, 이 안에 빨판의 진공 같은 게 어떤 흡입력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표현하고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항룡복호 얘기하면서 무슨 밖으로 새 나가는 뭐 용을 정액을 막는다, 아니면 뭐 밖으로 새 나가는 월경, 경도를 막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대상에 갖다 붙는 것, 다시 말하면 알아차리는 파트, 대상과 결합하는 파트, 그 파트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차녀라고, 음이기 때문에 차녀라고 하고 양이기 때문에 금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녀와 금공을 중앙에서 이걸 황파라고 하는데, 매파가 그 혼인을 만들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혼인을 만들고 촉매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유항하고 이제 단사를 작용시키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여기가 홍이고 여기가 연이 됩니다. 그래서 연홍이라고 표현될 때는 같은 말이에요. 차녀, 영지, 혼, 용, 그리고 홍. 이것은 다 같은 말이고 이것이 연, 그리고 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본다면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진토는 진연을 사로잡는다. 진연이 뭐라고 그랬죠? 얘였어요. 얘가 뭐죠? 본능에서 불끈하고 올라오는 어떠한 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이 중앙에서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그는 현존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이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의 중심은 이걸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이렇게 화를 내는 나는 어딨지? 하는 순간에 그 분노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로잡고 진홍을 누른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는 나는 어딨지? 해서 중앙으로, 이게 현존의 중심이 진토가 됩니다. 현존의 중심으로 되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진토, 현존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머물 수 있게 되는 요거를 도노 점수 중에 점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흰 눈처럼 오게 되고 고요하고 깨끗한 황금빛 씨앗을 싹 틔운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더 다음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거는 따로 특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방편상 현존의 중심을 머릿속 한가운데로 두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내가 있어요. 이걸 신하라고 그러고 이걸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신하가 있어서 가슴에 나는 조금만 먹게 되면 불수의적으로 막 심장이 뛰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후천의 그런 마음을 이제 선천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들 중에 내 마음과 싸우지 않기, 이것도 링크 해놓겠습니다. 내 마음과 싸우지 않기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현존의 중심에서 가슴의 나를, 백성들을, 왕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성과 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슴의 나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의 나에서 발생되는 것을 머리에 있는 현존의 중심에서 그것을 잘 보살펴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나냐면요, 또 하나의 인식의 초점이요. 그러니까 인식의 초점이 세 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머릿속에, 하나는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 머리 위에 잡히는 것이 황금빛 씨앗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로에 불이 따스하면 소뒤에 자줏빛 노을이 오른다. 옥로와 정로라고 해서 여기가 정이고요. 여기가 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로로 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서 나온 양효가 나왔잖아요. 이 양효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되돌려진 거고, 여기는 음효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되돌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여기 있는 것이 여기서 변성돼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변성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양효와 음효가 서로 중궁을 현존의 중심에서 서로 교합이 돼서 여기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연금술적인 변성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효가 완전하게 건곤으로 바로 서게 되는 이 기능이 그 정과 로라고 해서, 보통 그 단전에 이렇게 해서 뭐 불을 때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노을이 솟아오르고 이 과정에 의해서 황금빛 씨앗이 싹 트게 되는 것이고, 황금빛 씨앗에서 무엇이 싹 트고 무엇이 일어날까요? 황금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수와 금은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신수금파란 뜻이거든요. 신수금파가 여기가 신수거든요. 수의 기운, 요 후천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수에서 금파, 금공이라고 그랬죠. 금의 파동, 이렇게 되는 것, 이건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고현물결을 일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지연화가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것이 합쳐져서 머리 위에 또 하나의 인식의 중심점이 나타날 때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금단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은 밤일수록 달이 청명한 것처럼, 요거는 진짜로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은 현존의 중심에서 우리 내면은 찾을 수 있어요. 현존의 중심은 우리 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그렇습니다. 이 머리 위는 여기 공간이 쪼개져요. 그래서 이 기전은 사실 선도에서 꽤 비밀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선도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북종 말고 특히 남종이요.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북종을 하고 있어요. 북종선도라는 것은 뭐 진기열이 됐던 어디에 열이 발생시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임동맥이 돌고, 그러고 나서 충맥을 열고, 그래서 두정 100회를 열든 뭐 두정을 열고, 그렇게 해서 양신을 내보내고, 이건 북종선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정통선도에서 빠져나간 어떤 반개, 이제 진짜 정통선도가 아니에요. 지금 정통선도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장백단 진인이 만든 것이 정통선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어만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북종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선도라고 자꾸 우기고 있고, 중국에서조차도 메이저가 아닌 되게 마이너한 그런 학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통선도도 아니고, 괜히 그런 거 정통선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단군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잡술이나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임동맥 추천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단전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선도가 단군 할아버지, 한웅 할아버지 이런 분이 만든 거라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덜 창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사가 양기를 단전하고 수훈이 금정을 삼는다. 이게 아까 저 위에 도표에 있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서로 교차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에 대한 설명이 요거예요. 연홍인데 이게 그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이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이제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진토로 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승강 표시가 있죠. 승강 표시. 이 승강 표시에서 보면 이 토를 중심으로 승강이 있는 거거든요. 위아래에서 얘네 둘이 뒤바뀌어야지 아까 건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정하고 옥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옥로하고
정상하고 이제 자하가 올라가고 이것은 요 둘이 교합이 돼서 변화되는 것이 금정옥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궁에 이제 일정월하 이렇게 있게 되는데 금정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이 뜨듯이 깜깜한 밤에서 달이 뜨시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신수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좀 반대로 표현했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수화지, 이제 화지에서 이렇게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수로부터 월화가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해의 넋은 옥토의 살이고 달의 넋은 금호의 골수다. 그래서 주워서 오면 소단으로 되돌아오고 변화시키면 하나의 깊은 물을 만든다. 그래서 약물은 현규가 되고 불이 거둔 것이 화로에서 빛을 발한다. 자, 현규. 이게 그 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특정한 혈자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현빈일규가 뭐 단전까지 길이 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 아까 이게 무엇인가 대상에 붙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대상에 붙는 힘을 가지고 불끈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챌 때 얘가 알아채는 능력이고 이게 알아채는 대상이 됩니다. 무엇인가 확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나는 어딨지 하고 현존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걸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머리 위에 날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내 마음을 써서 훅 하고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딨지 하고 중심이 되는 현존의 중심 자리, 그래서 제가 중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중토기 때문에 중심 자리를 되돌아올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것이 금단으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평범한 구멍이 아니고 건곤의 합성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존의 중심을 잡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현존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알 때, 그래서 그 자체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것이 현규지, 현빈일규지. 그래서 하나의 규가 일어나면 백맥이 통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뭐 특정 혈자리, 뭐 단전까지 가는 노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기혈이고 또는 진결이고 그리고 맑은 빛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과 금으로 나눠지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 이 중심도가 현존의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잡아서 넣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지만 기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심에서 되는 것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래가 바로 가슴에나 이 위가 머리에나 현존의 중심 자리가 이제 이 둘이 만나서 발생된 것을 중심에서 만나게 되면 그게 현존의 중심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곤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건곤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서야 규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현존의 중심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기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천이란 것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여쁜 소녀, 차녀가 아까 성정 중에 성에 속하는 것이고 인심준, 진지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잡아채는 알아차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가서 붙은 다음에 현존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가 아니고 남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천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임동맥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정이라고 했던 현존의 중심이 집안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약과 물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이쪽이 금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도심중 진지 얘가 이쪽에서 내려온 그래서 비로 내려오고 얘가 바람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길을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두병소지라고 했을 때 두병은 북두칠성이 꼬리가 이제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로 시간을 봤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머리 쪽이 이제 중심을 보고 있고 꼬리 쪽이 바깥쪽으로 해서 그걸 주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천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존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렇게 회전하는 것이 주천이지 이런 어떤 외부의 기를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연정화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천화호 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때가 있어서 무슨 활자시라든지 이런 뭐가 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 그 활자시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동지가 자시 위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양이 돌아오는 것이 양기가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뭐 발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운을 채취한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잡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정통성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이라서 모유주천 역시도 모든 것이 비어 있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목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 혈자리에서 기를 멈춰서 그 기운을 어떻게 변성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의 금오옥토로 표현되잖아요. 금은 금동이고 금공이고 옥은 이제 그 차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공 그리고 차녀 이렇게 해서 그게 금오옥토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황금식 황금 까마귀와 옥으로 된 토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되돌아가서 그 미세함까지 분명하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 혼돈이라는 것이 허공을 감싸고 허공이란 것은 여기서 보면 중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공이 이 중심을 잡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삼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이제 감싸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오옥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기틀을 삼게 되는 것이고요. 현주란 것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용은 동호에서 오고 호랑이는 서산을 향해 일어난다. 맨 처음에 용호가 나왔죠. 동쪽에서 왔고요. 목에서. 그리고 쭉 서쪽에서 왔습니다. 호랑이는. 그래서 한 마당에서 두 짐승이 싸우면 한 마당은 현존의 중심에서 두 짐승이 서로 자리를 하게 되면 변화해서 천지의 골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혼합한 다음에 이걸 다시 두들려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선천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욕은 위태로움을 막는다는 것은 이게 목욕이란 것이 호임과 똑같고 점수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노와 점수 중에. 그래서 그 위태로움을 막을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것을 찾아서 삼가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호리지차조차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미세한 거 하나가 번뇌로서 내가 놓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현존의 중심을 놓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남종에서 남종 동파가 나온 것인데 여기서 부부합궁이라고 나왔던 것이 침소 운호 부부합궁.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금공과 차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절을 남녀로 해석하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을 그럼 남종 동파의 구결이 됩니다. 정확히는 법과 결 중에서 법이 됩니다. 결은 그걸 해석하는 해석 코드이기 때문에 각 문파마다 그 같은 문파를 입증하는 것은 동일한 결을 갖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문파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문을 봐도 해당 문파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결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은 됩니다. 금단 400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디코딩 해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맨 처음에 나온 이 그림 같은 것이 결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저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같은 문파의 문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태 그리고 진양화 태음부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양화 태음부란 것 자체는 이것이 돌면서 주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현존의 중심을 내서 머무르면서 변성되는 저절로 변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머리 위에 내가 발생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아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아라고 표현된 것이 요거죠. 그렇게 돼서 머리 위에 내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자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할 때는 그 초의식, 현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 금단 400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간 부분들도 있지만 차근차근 요거 원문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요 내용 가지고 충분히 금단 400자를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아마도 옥추경에서 말하는 내용들도 한번 현존감으로 읽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을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교재가 카페에 오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후기도 남겨주실 수 있고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도 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요 링크에 되어 있는 유교재가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재가 카페에 현재 계신 분들은 들으시고 어떤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강의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이 강의를 계속 만들어 갈 테니까 후기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면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